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요즘 봄 소풍 가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저희 집중 인터뷰에서도 특별한 봄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벚꽃이나 진달래, 개나리들이 앞다퉈서 피기 시작하고요. 또 봄을 기다리게 했던 매화의 향기도 잦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매화는 오래 두고 볼 수 없는 철이 짧은 꽃이라서 이 매화를 영원히 붙잡고 싶은 마음에 손으로 매화를 빚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밀랍으로 매화를 만드는 윤회매 문화관의 다음 김창덕 관장이신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관장님과 함께 사색의 꽃, 관조의 꽃인 매화, 그리고 깊이 있는 삶과 예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회매 문화관의 김창덕 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딱 왔을 때요. 여기가 문화관인가?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돌아보니까 문화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개조해서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이렇게 꾸밀 생각을 하셨나요? 네, 여기는 이제 그 60년대 진 한옥인데요. 네. 제가 이제 양림동에 민속자로 이루어진 이장호 고택에 한 7년 살았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작업하는 게 이제 전통 다화기 때문에 네. 오래전부터 한옥이란 정서가 굉장히 그 제 정서에 맞는 공간이고, 또 여기가 이제 한 5년 정도 비어 있던 집을요. 네. 제 이제 갤러리 미술관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제 한 4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미술관만 오픈했다가 네. 이제 갤러리 카페로는 이제 최근에 4개월 4개월 차를 마시면서 작품도 감상하고 네.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오픈한 겁니다. 네, 관장님의 예술 인생 30년이 넘는 그 인생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공간이잖아요. 윤회매라는 문화관 자체가 대부분 익숙치 않은데요. 네. 윤회매는 밀랍으로 만든 매화를 통칭해서 이제 윤회매라는데요. 윤회매. 제가 네. 이름은 진 건 아니고요. 네. 276년 전 청장관 이덕무 선생이 첫 창제를 하시면서 17살에 창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다인이셨고요. 그래서 실제 이철에 이제 제주도나 남쪽에 따뜻한 데는 이제 매화가 피기 시작인 봄의 전령사로 네. 찬 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내고 봄의 전령사로 이제 일품의 격인 매화가 피는데요. 그런 모습에 두고두고 찻자리에 놓고 감상하기 위해서 네. 밀랍으로 이제 매화를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은 실제 피는 생화에서 추출해서 밀랍 성분이 꿀을 채우기 위해서 육각형으로 벌집이 만들어지고, 꿀이 채워지면 사람들이 꿀만 채우고 나면 다시 벌집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걸 녹여서 다시 꽃으로 표현했으니 네. 우리 삶이 또 흘러왔고 또 흘러가잖아요. 이걸 네. 윤회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 코드로 윤회매. 그래서 다시 이 꽃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데요. 그게 이제 일품의 격인 네. 우리의 그 동양 삼국이 좋아했던 매화가 상설 전시되어 있고요. 또 차를 마시고 음악이 음악을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라이브 연주나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는 네.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복합 예술 문화 공간 그렇게 칭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공간을 특히 뭐 양림동 기획자라든지 명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곳이 양림동만의 그 문화 향기를 느낄 수 있다 해서 더 많이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작가가 갤러리 카페로 오픈한 경우도 사실은 드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회매 문화관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찻집을 운영하는 건 사실은 문화라는 작가들의 한계가 사실은 어느 만큼은 아픔이 드러난 자구책으로 차를 마실 수 있으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인데요. 사실은 네. 미술관만 하면 한가하긴 하죠. 네. 그렇지만 자구책으로 어떤 각도에서는 뭐 그 자구책이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역할을 하면서 윤회매가 276년 전 어른이 창제한 첫 우리 전통 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유네메 문화관에서 그 예쁜들의 어떤 신학자의 삶을 네. 유네메를 통해서 오히려 오래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 여행의 공간으로서 우리 전통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뭐 뿌리를 찾는 개념이니까요. 네. 그걸 이제 현대 접목하는 게 제 몫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느낌으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자료를 찾다가 바라춤을 추시는데요. 테크노 음악으로 바라춤을 추신다는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실제 이제 유네메라는 단어는 네. 전통적인 이제 그 청량원 이동무 선생이 창제하는 이름도 지셨지만 네. 그 벽에 걸 수 있는 윤의 도자와는 사실은 네이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에서 현대 접목하면서 도자기도 제가 돌가루로 만들면서 이제 네. 새로운 접목을 해가는데요. 네. 테크노바라도 2005년도 테크노라는 음악이 유행일 때 그 예. 홍대 클럽의 한국 코파스라고 한국 실험예술제라는 단체에서 이제 그 무대가 클럽이 그냥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예. 실험예술적 다양한 작가들이 퍼포먼스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바라춤을 인간문화재분한테 전수를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내가 공연하니 젊은 친구들한테 오라 하는 것보다 네. 내가 찾아가면 되겠다. 그러면 젊은 친구 노는 클럽에 가셨어요? 갔죠. 근데 공식적으로 2005년, 7년도 이제 작가로서 초대가 돼서 네. 젊은 친구들한테 테크노 음악에 바라춤을 춰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바꾼 거죠. 근데 거기에 테크닉적인 것만 아니라 네. 그 15분 공연에 테크노 바라라는 단어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크노 음악과 바라고 접목이 된 거죠. 예. 근데 그 이야기는 포온 선생이 느꼈던 고려의 그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주에 살 때고 전주에 오셨었거든요. 종사관으로. 네. 그래서 포온 선생이 느꼈던 고려의 멸망을 공연에 담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역사도 그리고 우리 전통 바라춤도 보여주는 거였고 또 음악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테크노 음악에 접목을 했던.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제 스스로 작가들은 어느 전통적인 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머무른 건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접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침체되고 그게 젊은 친구들하고 호흡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거든 전통적인 근거에 새로운 거 접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네. 그 전통적인 뿌리에 두면은 뿌리는 어디 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만남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질 때까지 갈 겁니다. 그 유네메 퍼포먼스도 하시잖아요. 그림자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거기는 어떤 정신을 담으셨나요? 이제 그림자는 이제 실제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실체가 아닌데 유네메 자체를 제가 만든 걸 가지고 화병에 꽂았던 걸 1501년도 태어나신 태계 이황 선생님은 안동 도산서원에 이제 말년에 계시면서요. 네. 그분은 항시 내가 몇 생을 태어나야 매화가 될까 하는 꿈을 꾸신 분이에요. 아. 그리고 성리학자 중에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93편의 매화 시집을 내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 63번째 시집에 이제 매화 그 도산 월야 영매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산의 달방에 매화를 읊다. 이런 제목의 공연 컨셉을 가지고 그림자로 달도 뜨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아크릴판에 물을 채워서 네. 조명을 비치면 그 물이 무대에 비치면 굉장히 몽환적으로 바뀌죠. 네. 그때 이제 매화도 제가 만든 유네메 자체도 그림자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외 영상이 프로젝트에 이제 매화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서남매라고요. 630년 된 매화가 영상에 나오는 거죠. 네. 그 매화가 비치는 영상이 그때 춤을 추는 거죠. 매화바들이 춤을 추듯이. 그래서 나중에 관장님께서 네, 제가 춤을 직접 이제 공연을 전체 혼자 네. 솔로로 하는 공연인데요. 네. 어쨌든 이황 선생님이 느꼈던 매화에 대한 느낌을 제가 만든 유네메하고 접목을 해서 네. 이제 새로운 또 전통 바라춤에서 새로운 접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유가 우리가 나태하게 퍼져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몸은 조용하고 천천히 하지만 정신은 깨어있는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부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현대 흐름들을 그 방관할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같이 호흡하고 문제를 좀 그야말로 내면에 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네. 유네메 문화관 공간에서 어쨌든 유네메를 통한 내 내면에 본래 꽃이라는 모습을 사실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거기에 공연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많은 것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한데 왜 그렇게 갈망을 하고 모자람으로 느끼고 네. 가야 될 방향도 모를까. 어쨌든 많은 흘러왔고 흘러감 가운데 물질의 한계는 공수래 공수가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함이 제가 썩 싫어하는 단어는 성공입니다. 네. 언젠가는 여행을 떠날 때 성장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가 바뀌면 혹 그 급하고 네. 뭔가는 추구한 바들이 좀 내면적 성숙이 되지 않을까. 성장할 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이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왔는데 매일매일이 보는 것, 접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말아요. 그만큼 시간도 짧은데 그 궁극적 삶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첫째는 문화를 통한 알미야 되고 알미 다르면 꿈도 다르고 꿈이 또 다르면 삶도 달라지겠죠. 네. 그 답은 사실은 우리한테 향할 때 각자 스스로한테 나는 뭐지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물음표를 던질 때 혹 그 내면에 꽃이 있었다. 네. 그게 또 일품에 매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그만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저도 사람이라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고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인 자 한자가 인을 이해하고 정을 이해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른 일하고 어진 일을 함으로써 이름하여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기본적인 신발 벗는 그 마음처럼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가장 조그만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생활 가운데 가장 조그만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네. 실내에 들어와서 작품 하나하나 관장님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저희 앞에 저희가 밖에서 그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했던 윤회의 작품입니다. 얼핏 봐서는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가지를 꺾어서 꽂은 상태에서 이게 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이거 꽃잎 하나하나 다 지금 작업을 하신 거라는 그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오래된 골동 화병에다요. 네. 이제 가지를 꺾어다가 실제 분들은 매알은 전지를 해줌으로써 지혜롭고 네. 벚꽃은 전지해 주면은 그때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매알은 그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잡아줘서 전지를 안 하면 삐죽삐죽 멋없게 자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지한테 나 가지 빌려갈게. 양해를 구하고 빌려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백도로 밀랍에 끓여서 담가서 썩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 안에 있는 꽃술은 노루털입니다. 노루털에다가 일일이 황을 묻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지금 보시는 건 백매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매화는 백매, 청매, 홍매가 있고요. 예. 이런 골동 화병에다 꽂았던 꽃이 이제 전통 윤회매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평면에 표현해 놓은 것들은 전통에서 제가 도자기로 돌가루는 만들면서 그림 그리고 네. 또 이런 컬러들은 보이차를 그려서 악교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매하고 도자기하고 접목해서 윤회도자화라고 이름을 붙인 네. 어쨌든 윤회매 전통에서 이렇게 지금 변화된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그 표현한 겁니다. 작업하는 과정이 수행하는 과정과 비슷하네요. 굉장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정도의 작품을 완성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화병 이제 큰 작품 뭐 뒤에 보시는 이런 그 달랑아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꼭 작가로서 전통적인 문헌을 보고 재현한 윤회매가 우리 전통적인 걸 이 시대에 표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모든 작가들 아니면 더 넓게 보면은 우리는 이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여행을 떠날 때 삶 자체가 윤회 과정을 겪은 자체가 그냥 어떤 각도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누구나 특별한 것 같지만 다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네. 또한 행복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작가의 모습 다르지 않는 그냥 모든 과정들은 그야말로 인내, 기다림 네. 그런 걸 통한 어떤 결과가 이런 어떤 작품으로 표현되듯이 네. 우리 삶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죠. 네. 윤회매에도 물론 빠지셨지만 그 선생에 관해서도 굉장히 깊이 많이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여행을 떠날 때 나는 드디어 어떤 모습으로 나는 꽃을 피웠어. 나는 드디어 되졌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제 그 되어짐을 통해 오늘도 성장할 뿐이다. 네.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꽃을 혹 스스로 반추해봐서 스스로를 비춰봐서 네. 혹 내가 꽃이다는 것을 찾은 순간 혹 나는 드디어 되질 수 있는 삶. 네. 그런 삶이 얼마나 그 삶이 격이 다르겠어요. 네. 이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불어 좀 차를 통한 한가함 아니면 우리 문화 예술을 통한 모습을 통해서 혹 내가 본래 꽃임을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그 마음으로 윤회매를 만드시고 또 그 윤회매에 담겨 있는 그건 역시 선비의 정신이다.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찬 겨울을 이겨내는 어떤 가난한 선비가 정신을 오롯하고 세상은 벼슬이 못 나가더라도 뜻은 굽히지 않는 그 청초한 백매를 닮아 있는 그 정신의 대변이 매화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꿈을 꾸셨던 분들이 선비, 조선 선비들의 어떤 정신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매화일 수 있는 거죠. 그 네. 눈이 내리는 곳에서 이 매화를 보는 그것이 바로 설중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는 제가 그 주위의 벗이나 저희 내자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혼자 노는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혼자 노는 개념보다는 차를 통한 아니면 음악을 듣든 윤회매를 감상하고 아니면 그 윤회매 감상하고 음악이 있는 공간에 눈이 오면 말씀대로 더 나아야 할 수 없는 그냥 신의 경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삶의 내 스스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무둥이기 때문에 중심은 내 스스로 연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에 자기만의 시간, 자기 스스로 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모자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뭐지 하고 스스로한테 물음표를 던져본 일이 혹 있는가? 네. 자기만을 위한 자기 스스로한테 향하는 시간을 주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는데 그걸 문화를 통한 저기 있는 윤회매 같은 이런 매화의 어떤 정신이 우리 삶에 그 쉼이라는 어떤 시간에 한가함을 갖는 가운데 이런 일품의 격과 더불어 갈 수만 있다면 뭐 우리 삶은 썩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다, 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을 갖는 거죠. 네. 네. 네, 여기 이제 이런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쪽에 LP판이 굉장히 많네요. 한 4천 장 정도 갖고 네. 계시다면서요. 윤회매 문화관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소리가 들리지만 제가 30년 동안 모았던 판 그리고 제가 음악을 트는 제 이야기는 사실은 음악을 통해서 만남일 수도 있죠. 음악은 소리 들림이 있지 않다고 봐요. 혹 어떤 걸 본다, 아름다움을 본다 하지만 이게 진정 보는 것일까? 보이는 건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안 보이는데 실체가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 마음이 크기도 할 수가 없어요. 형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잡히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근데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게 실체라고 예쁜 눈 밝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한테 향할 때 혹 보이지 않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겠죠. 그게 차를 통해서 신이 드러난다 해서 다 신이란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차와 음악, 그 다음에 전공이 그림이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거, 또 윤회매 만드는 게 이게 네 가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고 네. 또 앞으로 평생 가야 될 귀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관장님 호가 다음이잖아요. 네. 차 다자에 평화로울 음자. 그러니까 그 호 안에
차와 음악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역시 차와 음악은 관장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겠다 싶어요. 어떠십니까? 다음처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할 뿐인데요. 거기에 지극한 마음 갖고 음악과 차를 통하면 문화를 통한 평화로움, 조화로움. 그래서 근데 우리 삶에 이 전라도 말대로 신간편한 거, 네. 그 문화를 통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 이것이 이제 궁극적 문화일 수도 있죠. 삶을 떠난 문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차 한 잔 음악, 그리고 우리가 곁 있는 유네메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내면으로 성숙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 내면의 조화로운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앞으로 관장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냥 짐작을 혼자 했었는데요. 혹시 전하고 싶으신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하고 생각해 놓으신 계획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유네메를 통해서 이동무 선생 삶을 조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꿈에서라도 한번 뵙고 싶기도 해요. 근데 아직 제 정성이 모자란 탓인지 꿈에서는 찾아온 일이 없으시고, 어쨌든 그 원본인 청장관 전서가 그분이 느꼈던 일기에 근거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청장관 전서 자체도 정조대왕이 내탕금, 당신 사비로 전설을 만들게 3년 후에, 돌아가신 3년 후에 그 떠난 신하가 그리워서 당신 내탕금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합니다. 근데 1930년에 아삼이라는 일본 법관 일제 당시 때 많은 고사를 사갔고요. 그 원본이 미국에 있단 말이죠. 청장관 전선에 유네메 만드는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물보다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쨌든 이동무 선생을 조명하는 각도에서 그 원본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메 문화관에서 청장관 이동무 선생 삶을 첫 창제한 어른의 삶을 조명하는 교두부 역할도 하고, 더 큰 규모의 유네메 문화관,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유네메 만드는 것도 교육할 수도 있고요. 유네메가 있는 격 있는 공간에 청소년들한테 술 예법도 교육하고, 다양한 어떤 실제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앞으로 이제 확대하는 다양한 꿈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네. 오시는 손님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 따뜻한 차 향기와 같은, 혹은 또 매화 향기와 같은 그런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매화가 비치는 영상이 그때 춤을 추는 거죠. 매화밭에서 춤을 추듯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접 이제 공연을 전체 혼자 솔로로 하는 공연인데, 어쨌든 이황 선생님이 느꼈던 매화에 대한 느낌을 제가 만든 유네메하고 접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전통 바라춤에서 새로운 접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